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넷제로를 선언했죠. 2050년까지 배출하는 탄소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얘긴데요. 이를 위해선 매년 전년 대비 10% 감축을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 지난한 과정 중 하나인 기술 투자입니다. 국내 넷제로 대비에 잘하고 있을까요? 이 얘기부터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감축 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요. 10개 중 단 3곳만이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6곳은 그냥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추가 배출한 만큼 더 사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3곳만이 설비에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왜 이렇게 투자할 계획이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술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아이템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벌써 3차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내년으로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이 배출권 저감을 위해서 투자할 의향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절반 정도의 기업들이 배출권 거래제는 벌써 3차 시행 시기를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감축 의지가 거의 없다는 걸 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설문조사입니다. 이미 국내 기술은 발달한 대로 발달한 상태인데요.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제 1, 2차 계획 시간 동안 꾸준한 투자를 통해 이미 동일 업종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갖췄다면서 온실가스를 더 감축하려면 추가적인 감축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기술에 대한 투자나 계획이 없다 보니 기업 입장에선 본인들이 스스로 발굴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곳에 대한 노력을 들일 시간이 없다는 거죠. 국내 배출권 거래제와 저탄소 감축 전략 등을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정부의 경우 이 기술 투자에 굉장히 경시적인, 좀 미미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 영역은 거의 민간에 맡겨둔 것과 마찬가지였는데요. 1차 기본 계획을 살펴보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 관련 기술 개발 등 사업에 대한 금융, 세제 지원 및 보조금 지원, 그리고 감축 기술 개발 등 친환경 투자 지원 확대. 2차 기본 계획을 살펴보시면요. 감축 기술 개발 등 친환경 투자 지원 확대 등 자금 투입 측면으로만 접근을 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3차 계획 기간에 들어가서야 해외 기술 조사 및 국내 사례 공유를 통한 감축 기술 발굴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으로 종합적으로 접근했지만 여전히 중장기 로드맵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올해 1월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원천 기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기틀을 다져줘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 기술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이 없는 반면에 해외에서는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자 그리고 계획 등을 철저하게 세우고 있는데요. 소개해드릴 사례로 국내가 얼마나 좀 미비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탄소 감축을 위해선 광범위한 기술이 뒷받침돼야 한다. 기술은 플랜 B가 아니라 플랜 A가 되어야 한다. 이 국제에너지기구는 탄소 감축 기술과 관련한 보고서를 내면서 이와 같이 말했는데요. 해외에서는 이 기술을 국가적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EU는 2019년 작년 1월에 온실가스 감축 기술 사업화와 상용화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를 하면서 2030년까지 약 10년 동안 100억 유로, 하나 13조 4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밝혔습니다. EU는 기술은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이행수단이자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시장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투자라고 밝혔는데요. 이 펀드 기금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 수익에서 출자되는 만큼 넷제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술 또한 놓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개발을 위해서라면 비EU 국가들에게도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점이 눈길을 끄는데요. EU의 이런 기술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기술 투자를 바라보고 있는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기후 체제에서도 EU가 여전히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기술을 가지고 이것을 주도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이 EU의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인 카드리 심스는 그린딜은 새로운 성장 전략이라면서 5년 후에 전 세계는 탈탄소에 동참할 것을 덧붙였습니다. 탈탄소를 추진하는 나라들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기술이라는 걸 꼽은 거죠. 호주 정부는 지난 9월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10년간 약 180억 호주 달러, 하나로 15조 1,600억 원을 투자하기로 밝혔습니다. 이 배출 저감이 가능한 특정 기술에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건데요. 이 기술 투자 로드맵을 통해서 지금 호주에게 가장 중요한 기술은 무엇인지, 이걸 토대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발표한 겁니다.
특히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저배출 우선 기술에 가장 먼저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수소, 에너지 저장, 탄소 포집 저장, 그리고 저탄소 철강, 알루미늄 제조 등에 투자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와는 달리 어떤 기술을 먼저 개발할 것인지, 지금 국내에서 상용화 그리고 기술의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를 철저하게 분석을 했고요. 자국의 기술 수준을 이렇게 파악함에 따라서 중장기 로드맵까지 제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 국내 정부는 이런 사각지대를 인식은 하고 있지만 아직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는 잘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은 자금 투입 위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부 또한 이를 잘 인식하고 있는데요. 이제서야 인식이 좀 올라왔다는 점을 눈여겨볼 수 있어요. 2050년까지 장기 저탄소 전략을 유엔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환경부는 EU 그린딜 정책, 미국 그린 뉴딜 등 국제사회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국가 차원의 혁신 동력으로 새롭게 삼고 있다라고 말한 반면 다양한 기술 산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에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옆나라 일본도 볼까요?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차세대 핵심 기술 주도권 쟁탈전에서 일본이 밀린다는 걸 알고 앞으로 기술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전기 자동차, 태양 전지, 풍력 발전기 시장 점유율 가운데 세계 3위에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다. 세계 5위로 넓혀봐도 르노나 닛산 그리고 미쯔비시 연합이 전기차 판매량 세계 4위에 오른 것 외에는 어떠한 성과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는 2, 3, 5위를 다 차지하고 있고요. 태양전지 기술도 1, 2, 3, 5위 그리고 풍력 발전기도 3, 5위 등을 기록하면서 기술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기술에 대한 얘기를 중요시하냐면 기업이 투자할 가능성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신기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들여야 할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미리 이 자금을 기술로 옮겨놔야 된다는 경각심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상공회의소에 모여서 저탄소 발전 전략 추진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신기후 체제로 전환을 위해서는 거의 약 400조 원의 가량의 돈이 든다라고 말을 하면서 걱정을 표한 바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에서는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업종이 전환을 토대로 할 경우 약 400조 원 이상의 금액, 매몰 비용까지 따지면 400조 원 이상의 금액이 든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정부는 투자하는 금액들을 어디로 흘러가게 해야 할지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줘야 되는데 국내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미미하다는 점입니다. 2050년 넷째로 대부분이 환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은 매우 지난해 보입니다. 지금부터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러한 인식조차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2050년은커녕 2030년부터 경제가 내리막길에 드는 건 물론 전환 부분에서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는 전망입니다. 앞으로의 정부의 인식이 어디로 흘러갈지 행방이 좀 주목됩니다.